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저희 다시 듣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듣기 완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경제발전소 검색하신 다음에 가장 최신 방송부터 보시고 싶으면 필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데이트한 날짜 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팟빵에서도 제 이름이나 경제발전소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점심 지나면 아마 대부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 회차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 대선 후보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 대출 규제 풀어주겠습니다. 아마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력한 후보들이 대다수가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규제 관련 공약들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좀 짧게만 먼저 요약을 한 다음에요. 이후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LTV와 DSR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LTV 규제 완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다소 좀 완화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공약 같은 경우에는 DSR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DSR 규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 40%를 넘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위해서요. 올해 1월부터 강력한 DSR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총 액수가 2억 원을 넘을 때 이 DSR 40%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제를 시행할 때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빌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소득이 많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이나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공약입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LTV가 40%로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 원이라고 하면은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2억 원인 셈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LTV를 60%까지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억 원까지 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안대로 80%까지 이제 완화가 되면은 최대 4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LTV를 많이 완화를 하더라도 현재 DSR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윤석열 후보 안대로 만약에 LTV가 80%다 라고 하면 88억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DSR 규제까지 같이 적용이 되면은 예를 들어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한 4억 원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한 4억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회에서도 이 DSR과 관련해서 짧게 이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LTV 8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DSR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분양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4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45년 동안 이제 대출을 갚으라는 거야?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출 만기를 이렇게 초장기로 늘리면 따라오는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DSR 규제 때문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DSR 규제를 조금 더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돈을 갚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출시된 게 사실 작년이거든요. 4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장기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방안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40년 만기가 작년에 나왔고 45년으로 늘려주겠다. 심상정 후보는 앞서서 언급하신 그 새 후보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폭 LTV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제시를 하자 이제 이런 정책이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를 하면은 매월 이제 갚아야 하는 이제 대출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이제 분양하는 주택 한 2에서 3억 원 정도 하는 주택에 대해서 LTV를 9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아니 요즘에 2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맞받아쳐서 토론 열기가 조금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실제 실수요자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불만을 잠재우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기준금리가 0%대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금융회사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이제 부채 총량을 제한을 하면서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인지 이제 대출이 막히면서 부동산 가격도 잠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출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전문가들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요. 현재 대출 규제가 소득이 적은 이제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작용해서 주택을 아예 구매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층이나 뭐 이제 조금 소득이 적은 분들이 네.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시그널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어렵게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만약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규제를 완화하면은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다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반응은 일단 대출 규제가 정말로 풀리고 나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